1862년 막부 말기 덴노가 있는 교토로 들어서는 토사본의 사무라이들. 이들은 덴노를 추앙하고 막부와 서양 세력을 배척하는 이른바 근왕량이 사무라이들이었습니다. 교토 황궁을 경비하면서 덴노의 권력을 등에 업은 이 사무라이들. 하지만 정작 이들이 몰두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越後浪人本間誠一郎の件だ。多額の金銭を強要。あまりにも好ましからざる人物である。 그동안 자신들을 탄압했던 반대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무라이 시대가 저물어가던 1862년 막부 말기의 토사본. 나락으로 떨어진 이 덥수룩한 사무라이는 이제 끼니 걱정까지 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감정을 주체 못할 정도로 난폭한 이 인물, 낭인으로 전락한 토사본의 사무라이 오카다 이조. 온갖 생활고에 갑옷까지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됐죠. 결국 배고픈 이조가 찾아간 인물. 田んぼを3反ばかりくっつけて侍の株を売ってしまえりゃ。 이 인물은 다케치 한페이타. 도쿠가 막부 체제에 반발심을 갖고 덴노를 추앙하던 이른바 토사 근황당의 지도자. 我々は今宵いよいよ立ち上がり失勢の吉田東洋を切る。 요시다 도요. 이 토사본의 고위 본사로 친막부 성향을 지녔던 인물. 존왕 양의를 주장했던 토사 근황당 다케치에게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이었죠. 하지만 그 큰 거사를 이 경솔해 보이는 사무라이 오카다 이주에게 섣불리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従って今夜は見ているだけ。 그날 밤 다케치의 명을 받은 새 사무라이들 요시다 도요를 기습하게 되었죠. 切る前には天中って言うんだな。天中。 암살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조. 그런데 3명씩이나 무더기로 달려들면서도 너무나 엉성해 보이는 이 암살 시도. 俺にやらせるや。もっとぶっ 그렇게 오카다 이조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다케치 한페이타와 토사 근황당 패거리는 교토에 입성합니다. 당시 덴노가 있던 교토는 이미 근황 양이파 세력이 실권을 쥐고 있었고 이 토사 근황당 패거리들이 토사본 대표로 교토 황궁 경비를 맡게 된 것이었죠. 오카다 이조 역시 근황당의 어엿한 일원이 되어 교토로 묻어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おいはでっかか天中じゃな。お主が土佐藩の岡田伊蔵がごっぽう活躍してくるじゃろ。 이 시기 다케치 한페이타. 과거 자신들을 탄압했던 교토의 반대파들과 정적들에게 복수의 칼을 갈던 시기. 그 속에 다케치의 수족이 된 오카다 이조. 이조는 다케치의 지시를 받으면서 온갖 반대파들에 대한 암살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本間誠一郎か。土佐の岡田伊蔵だな。竹地の命令か。天中だ。 그날도 다케치의 지시를 착실히 수행한 이조. 사례금도 두둑히 받고 신뢰도 얻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얻은 이조는 뭐라도 된 듯이 마냥 기고만장할 뿐이었습니다. 今の土佐金のとはこの俺でもってる。 그리고 이 오카다 이주의 폭주를 유난히 걱정했던 한 인물. なぜお前たちは伊蔵に次から次へと人殺しをさせるんだ。 예, 이 인물이 바로 오카다 이주의 옛친구이자 토사본의 낭인 사카모토 류마. 그런데 요즘 류마들이 다 왜 이 모양이야. 어쨌든 류마라 치고 이 시기 류마는 일찌감치 토사본을 탈번하고 양이파에서 개아파로 전향했던 시기. 다케치와도 고향 친구이긴 했지만 근황파 입장에서는 변절자나 다름없었죠. それに人のことよりはもう少し我が身自身のことを考えるんだ。今のお主ははっきりとした裏切り者ゆえにな。 제법 푼돈 좀 만져받겠다. 유곽을 돌아다니며 유곽 여성 오미노와 논일고 있던 이조. 보기엔 덥수룩한 불안당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한 여성을 품고 있던 순정파이기도 했죠. これが兄上たちの手先の狼、人殺しの岡田伊蔵なのね。 바로 아네노코지 긴토모의 여동생 아야 히메였습니다. 아네노코지 긴토모. 황궁의 가신이자 존왕 양이파의 거물로 오카다 이조의 신분으로는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던 인물. 高嶺の花も案外高嶺の花でなくなるかもしれない。 그리고 사카모토 료마는 교토에서 온갖 폐악질을 하고 다니는 옛 친구 이조의 폭주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じゃあ人を殺すことが天下国家のためになるのか。 료마는 다케치 한페이타란 인물을 잘 알고 있었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인물이었고 이 충성스러운 오카다 이조도 언제든 가차없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 それよりな坂本、裏切り者のお前の方が危ない。
당연히 리즈 시절을 맞은 이조에게는 류마의 충고가 귀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いいやつだな。バカにつける薬はないか。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한 인물. 가만, 형 여기서 왜 나와? 소설도 쓰시고 영화도 출연하시고 배도 째시고 아주 공사가 다망하셨군요. 바로 사치마번의 사무라이 다나카 신베이였죠. 口の悪かやつは人斬りしんべヱとか抜かしちょる。土佐藩には坂本龍馬ちゅう編設官がおるそうな。 이 인물 역시 다케치 한페이타와 의 형제를 맺으면서 교토 근황당의 정적을 척살하던 인물. 覚えておこう。 썰렁해진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오랜 친구였던 로마를 열심히 변호해주는 오카다이죠. そいつはどうかな。 며칠 후 드디어 오카다 이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近く決行する石部塾の件視察隊の編成から異常を取り除く 예, 그동안 교토에서 온갖 난리를 피워댄 오카다 이조를 이번 척살 임무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土佐はやりすぎだよ。明らかに手荒にすぎる。天中の名のもとに岡田伊蔵があまりにも人を切りすぎるから天皇の方が頭が痛くなられたのだ。 분명 이조는 근황당의 말 잘 듣는 충견이었지만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는 다케치 입장에서는 조금씩 골칫덩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 사실도 모르고 유광여성 오미노와 문어 먹방을 즐기고 있던 이조. 出かけた近江の石部塾へ。 20의 여관을 향해 새빠지게 뛰어가는 오카다 이조. 이것들이 나를 빼고 거사를 치르다니. 자신을 척살대에서 제외시킨다는 것. 밥줄은 물론이거니와 근황당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진다는 의미. 역시나 20의 여관에서는 그 den추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무슨 배짱인지 자신의 번과 이름을 고래고래 외치며 멋대로 척살대에 합류하는 오카다 이조. 藩の名を大声で上げ光明顔に我が生命まで名乗る。お前は拙者の命ずるままに動く。 의욕적으로 오바질은 떨어댔지만 결국 수당도 못 받고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자신의 앞날이 걱정스러운 이조. 이때다 싶어 이조 앞에 나타난 료마. ところで今日はちょっとお前に頼みたいことがあってな。 이조에게 누군가의 호의를 부탁합니다. 相手はどこの誰だよ。 勝海舟。 가츠 가이슈. 막부 가신으로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인물. 류마를 개아파로 전향시킨 인물이자 류마가 스승으로 섬기던 인물이었습니다. 양의를 주장하던 다케치와는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었죠. お前どうしてそう竹地の顔色ばかり気にする。やがてやってくる新しい時代には大名などなくなり百姓町人侍殿様皆同じ身分になる。お前の言ってるような世の中になれば身分の高い公家の娘も俺たちもみんな同じだ。 그렇게 오카다 이조는 가츠 가이슈를 호위하게 되었죠. 당연히 이 사실은 다케치의 분노를 사게 되었죠. なぜそのようなバカなことをする。そんな口車にまんまと乗せられよって。 자신이 마음대로 부려먹던 충견이 멋대로 움직인다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던 다케치. だからお前は拙者の命じるままに動けばよい。気に入らねば国へ帰れ。 그 순간 이조는 류마의 충고를 떠올립니다. 다케치에게 아무리 충성을 한다 한들 자신 역시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란 사실. 俺は飼われた犬じゃない。俺の腕なら書いてはやまうぞ。岡田伊蔵。 처음으로 과감하게 다케치의 명을 거부하는 이조. さあ誰のおかげで持ってるんだ。미련이 남긴 했지만 일단 엎질러진 물. 내 실력 정도면 어디서나 반겨주겠지. 과연 그럴까요? 일단 면접부터 보긴 하지만 お主のことで妙なごたごたを起こされん。後のたたりが怖いからの。 예, 이곳저곳 취업 자리를 알아봤지만 자신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お前は竹志からは離れられんよ。 충동적으로 퇴사한 20대 중반 막부말기 MZ 오카다 이조. 거래처들 간의 담합 속에 이조가 입사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카다 이조는 폭음에 빠져 살게 되었죠. 지난날 직장 동료들도 떠나고 今後岡田伊蔵の感情は酒を飲んだらあんたはんから直接お感情をもらえて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나준 인물
뭐 이런 느낌이겠죠. おはんが飲みしまぐらいはいつまでもこの俺がな。 그 와중에 자신의 신세 타령을 군말 없이 받아주는 유각 여성 오미노. 달리 방법이 없던 이조는 결국 다케치에게 돌아갑니다. お前がそのように心を入れ替えてくれるんならこれほど長情なことはない。 퇴사한 직원 다시 받아주는 너그러운 CEO 다케치. 그 조건으로 약간 부담스러운 명령을 지시합니다. 姉の工事金友だ。 아네노코지 킨토모. 황실의 가신이자 근황파의 거물. 게다가 자신이 사모하던 아야 히메의 친오빠. 그리고 아네노코지 킨토모를 처단하기 위해 준 칼은 바로 다나카 신베의 칼이었습니다. そうして仕事が終わればこれはその場に残しておく。お前は竹地半平太の命ずるままに動くと天地神明に誓ったはずだぞ。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던 이조. 마지못해 아네노코지를 처단할 수밖에 없었죠. 何者の仕業だ。これで日本の夜明けが大きく遅れる。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악랄한 모습을 보이는 다케치 한페이타. 이 사건의 범인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칼의 주인 다나카 신베가 지목되었죠. これが姉の工事業の。そうだ。 그 자리에서 주저없이 세프쿠를 시행하는 다나카 신베. 이 양반 1년 후에 자이대 건물 옥상에서 실제로 이 짓을 합니다. 어쨌든 다케치의 계략, 교토에서 사치마 세력을 일소시키고 자신의 위세를 높이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武家か町人か。 오미노와 단둘이 있던 이주에게 막부의 낭인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결국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된 오카다 이주. 감히 토사 근황당의 칼잡이 이조를 이따위 유치장에 가둬놓다니. 소식을 듣고 찾아온 근황당 패거리. 그럼 그렇지. 석방될 준비를 하는 오카다 이조. 그런데 岡田伊蔵ではない。土佐の岡田伊蔵の名前を語る偽物だ。 예, 로마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한순간에 다케치에게 버림받은 이조. 정적들이 사라진 지금 근황당에서 이주란 존재는 골칫덩이일 뿐이었습니다. しかし名前がないと困るから拙者が名前を取らぞ。 한때 교토의 밤거리를 휩쓸던 이주였지만 이제 한낱 불황자 낙인이 찍힌 좀도둑. 그리고 1865년 교토에서 온갖 폐악질을 일삼던 다케치의 토사 근황당도 어느덧 그 명운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토사의 번주 야마우치 요도가 토사본 사무라이들을 모두 귀양 조치시키던 시절, 야마우치 요도는 지난날 자신의 가신 요시다 도요를 암살한 범인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죠. 물론 그 범인은 다케치 한페이타. 竹地をはじめ土佐勤王党の連中は全部国に呼び返された。世の中の風向きはすっかり変わってしまったぞ。こう細かいことでガタガタ勢力争いが激しくては全くどうにもならん。俺が薩摩と長州の手をしっかりと握らしてみせる。 나락으로 떨어져 처량한 모습이 된 이주에게 남은 사람이라곤 유각 여성 오미노뿐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주. 마침내 이주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그건 바로 요시다 도요 암살의 진범을 실토하는 것이었습니다. 吉田東洋殿を殺すことを命じたのは孫うことなく竹地半平太。 실토의 대가로 토사본에게 받은 돈 30냥. 그 돈으로 자신의 모든 투정을 받아주었던 오미노의 빚을 갚아주는 순정파 사나이 오카다 이주. 그리고 그동안 다케치가 저지른 모든 폐악질을 낱낱이 실토하는 이주. 俺もこれも竹地の命令でやったのはこの俺だ。この刀だ。家なく多数の人々を殺したるは誠にもって不届き。貼り付け獄門を申し付ける。 1865년 7월 토사 근황당이 교토로 올라온 지 불과 3년. 다케치 한페이타는 야마우치 번주의 명에 따라 세푸쿠로 생을 마감하고 오카다 이주 역시 책형으로 27살 짧은 생을 마칩니다. 이들의 죽음과 함께 교토의 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칼잡이 히토키리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일본 사회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죠. 보셨다시피 히토키리는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막부 말기와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카모토 료마가 스승 가츠 가이슈를 만나 개아파로 전향한 반면 근황양이 사상을 끝까지 고집했던 다케치 한페이타는 자신의 어긋난 욕망으로 인해 스스로 몰락을 재촉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한낱 도구로 쓰여지다가 사라진 사무라이 낭인 오카다 이주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오카다 이주는 막부 말기 시대의 4대 칼잡이, 그러니까 4대 히토키리 중 한 명으로 그 뭐랄까
누군가의 명을 받들면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한 비장한 사무라이 낭인의 이미지로 일본인들에게 각인된 인물이었죠. 워낙 극적인 삶을 살다 간 인물이다 보니 많은 창작물에 등장하기도 했는데 히토키리 역시나 시바 류타르의 투서를 각색한 영화로 막말기 권력 암투 속에서 이 오카다 이조란 인물을 거칠고 투박하면서도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인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조가 그런 인물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죠. 당시 일본 사회의 전공도 학생을 바라보던 시바 류타르 입장에서 투쟁에 대한 환상과 권력의 무의미함을 투사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다케치와 이주란 인물을 선택한 것이라고는 하는데 뭐 소설이란 게 그렇다시피 귀에 걸면 귀걸이겠지만 공교롭게도 다나카 신베의 역을 맡은 미시마 유키오가 이 영화가 만들어진 1969년 그 해에 도쿄대 전공도 학생들과 맞짱 토론을 펼쳤다는 사실을 본다면 참 이쪽도 우리 못지않게 아기자기하게 재밌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못 끊어. 저물어가는 막부시대, 잡을 수 없었던 권력을 쫓던 이와 그를 따르던 이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 히토키리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